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위험을. 그날의 질문들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평가였고 통제였고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이 쓰러진 날 병원은 과로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은 자국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존엄이었고 부모란 늦게라도 일어서주는 존재였습니다. 불안은 늦게 찾아온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은 새벽 5시면 눈이 떴습니다. 알람을 맞춰본 적은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병원 야간 근무를 했던 몸은 이미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할 때도 그랬고 지금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놓인 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딸 지은이 물을 마시고 그냥 둔 것이었습니다. 컵 안쪽에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컵을 들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손끝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세미로 컵 안을 닦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은이 물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화장실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발은 많이 붓는지. 임신 7개월이면 그럴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딸의 얼굴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수건으로 컵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쪽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 혼자만 깨어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결혼 전까지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던 딸은 매일 아침 7시 반이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선영은 그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딸은 엄마 아침은 안 먹어도 돼요라고 말했지만 선영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든 안 먹든 준비된 아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했습니다. 사위 김도연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병원 의사였습니다. 결혼식 날 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딸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선영은 컵을 찬장에 넣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 한 팩과 달걀 6개, 김치통 하나가 보였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친정에 온 지 사흘째였지만 선영은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딸이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습니다. 선영이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을 못 잤어? 라고 물으면 그냥 좀 피곤해서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선영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선영은 간호사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읽는 일이 직업이었습니다. 체온과 맥박, 호흡과 혈압, 숫자로 표시되는 것들 너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표정, 목소리, 손끝의 떨림. 그것들은 차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선영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할 때도 대답을 할 때도 딸의 음성은 힘이 없었습니다. 말의 끝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예전에 지은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영은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아파트 복도 쪽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딸의 방 쪽을 봤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에는 잠을 많이 자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진짜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깨어 있지만 나오지 않는 것인지. 어제 저녁 선영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시댁은 괜찮아?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잘해주세요. 도연이는?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그 대답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대답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기로 정해둔 것처럼.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가 점점 딸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선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에서 냄비를 꺼내 물을 받았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선영은 미역을 꺼내 찬물에 담갔습니다. 미역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았습니다. 냄비 안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선영은 국간장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국물을 보면서 선영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상견례 날. 그날 선영은 처음으로 사돈을 만났습니다. 병원장 김정화.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한정식 코스였습니다. 선영은 그런 곳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김정화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고 아들 도연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화는 음식을 먹으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은 씨,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키는 몇이에요?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혹시 유전병 같은 건 없으시고요? 선영은 그 질문들을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빨리 낳을 생각이시죠? 병원 일도 있고 집안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김정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질문을 한 것처럼. 도연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천천히. 아니, 뭐가 천천히야. 요즘 애들은 너무 늦게 낳아서 문제라니까. 선영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선영은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을 맛봤습니다. 간이 괜찮았습니다. 불을 줄이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봤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미역국 끓였어. 먹을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밥은? 조금만요. 선영은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영도 마주 앉았습니다. 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물만 떠서 입에 댔습니다. 선영은 딸을 봤습니다. 지은의 손목에 뭔가 보였습니다. 붉은 자국이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선영의 눈에는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야? 뭐요? 손목. 지은은 재빨리 손을 내렸습니다. 소매로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쳤어? 아니에요. 그냥 긁힌 거예요.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그건 긁힌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에 눌린 자국이었습니다.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눈을 봤습니다. 딸은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는다는 것을. 박선영은 그날 이후 상견례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딸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선영은 기뻤습니다. 지은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고 성실하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선영은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선영은 그날을 위해 옷을 새로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정장을 골랐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그런 옷을 입을 일은 없었지만 딸의 상견례였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식당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딸과 함께 식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정아가 먼저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습니다. 뒤를 따라 남편이 들어왔고 그 뒤에 도연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박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정아예요. 악수를 했습니다. 김정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선영은 그 손을 잡으며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아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직원을 불렀습니다. 여기 코스로 주세요. 특선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물러갔습니다. 김정아는 선영을 봤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그 말 안에 담긴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평가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아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 씨,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대학교 나왔습니다. 전공은요? 보건행정이요. 그럼 병원 일하셨겠네요? 네, 행정팀에서 일했습니다. 김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선영은 그 표정을 읽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키는 몇이에요?
지은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163입니다. 아, 그 정도면 괜찮네요. 우리 도연이가 크니까. 선영은 젓가락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저 질문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김정환은 계속했습니다. 집안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는 뭐 하시고요? 선영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힘드셨겠네요. 그 말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김정환은 그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경제적으로 어떤 위치인지, 지은 씨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혹시 유전병 같은 건 없으시고요? 가족력 같은 거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그런 거 중요하니까요. 선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겁니까? 김정환은 선영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가족 전체가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건 어머님 이해하세요. 저도 병원 일하면서 많이 봤어요. 결혼 전에 확인 안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요. 그래서 미리 여쭤보는 거예요. 선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정환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면 됐죠. 이제 식사하시죠. 뭐가 됐어? 중요한 얘기잖아. 김정환은 다시 지은을 봤습니다. 아이는 빨리 낳을 생각이시죠?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하려고요. 천천히는 안 돼요. 나이가 있잖아요. 늦으면 늦을수록 위험해요. 병원 일도 있고 집안 일도 생각해야 하고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면 또 늦어져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일 핑계대고 준비 안 됐다고 하고 그러다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환은 선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결혼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집안은 병원을 하니까요.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아이는 빨리 낳는 게 맞아요. 그래도 그건 두 사람이 결정할 일이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는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정환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김정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가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딸의 시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래요. 도연이가 그러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 거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예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면 선영도 믿어주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도 많았습니다. 김정아는 식장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영은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을 봤습니다. 예쁘다. 고마워요, 엄마. 지은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행복해야 해. 네. 식이 시작됐습니다. 선영은 자리에 앉아 딸을 봤습니다. 지은은 도연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영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김정아는 하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한쪽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정아의 지인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시죠? 따님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이 며느리 복이 많으시네요. 좋은 집안이라고 들었어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좋은 집안이라는 말은 우리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날 일어서지 못했을까? 왜 김정아의 말을 그냥 넘겼을까? 왜 딸을 지키지 못했을까? 선영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딸은 결혼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영은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임신 때문에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시댁은? 잘해주세요. 그 대답들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선영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친정에 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딸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선영은 그날 밤 상견례 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김정화의 차가운 눈빛, 질문들, 평가하는 시선, 그리고 딸의 창백한 얼굴. 선영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왜 일어서지 못했을까?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의 방 쪽을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일어서겠다고. 박선영은 오전 10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 한 분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지은 씨 보호자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머니인데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박지은 씨가 병원 로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응급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담당자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급합니다.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3번 침대에 계십니다. 선영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공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고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선영을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쓰러졌다며.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 밑은 까맣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어머니입니다. 혈압이 많이 낮았습니다. 탈수 증상도 있고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과로와 스트레스로 보입니다. 임신 중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선영은 딸을 봤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입원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내일 상태 보고 퇴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쓰러져? 지은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제가 잘못해서. 뭘 못했는데? 지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사인실이었습니다. 선영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팔을 봤습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 반대쪽 팔이었습니다. 소매가 거쳐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팔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목 안쪽에 자국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영은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동그란 모양이었습니다. 무언가에 눌린 흔적이었습니다. 선영은 팔 위쪽도 봤습니다. 팔꿈치 근처에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손가락 자국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간호사 시절 이런 자국을 많이 봤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환자들이 왔습니다. 넘어졌다,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남은 자국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영은 딸의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도연은 침대 옆으로 왔습니다. 지은을 봤습니다. 괜찮습니까? 의사는 과로라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무슨 일 있었습니까?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요즘 집안일 때문에 좀 피곤했나 봅니다. 집안일이요? 네. 어머니가 지은이한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느라. 선영은 도연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네.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냥 며느리 교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영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좀 사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과 약품 냄새였습니다. 선영은 그 냄새에 익숙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이시죠? 선영은 돌아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영미 씨? 맞아요.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여기서 일하세요? 네, 몇 년 됐어요. 선생님은요? 딸이 입원해서 왔어요.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쓰러져서요. 지금은 괜찮아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며느리 맞죠? 네. 김정아 원장님 댁 며느리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병원이 좁아요. 다들 알아요. 원장님 아들이 결혼했다는 거.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미는 계속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뭐요? 원장님요. 이 병원에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들 무서워해요. 무슨 말입니까? 영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영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영미는 돌아서 갔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들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선영은 다시 앉았습니다. 도연 씨, 네. 우리 지은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몸도 많이 수척해지고요. 임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도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니도 잘해주시고 집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병원 일이 있다며 먼저 갔습니다. 선영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지은이 깼습니다. 엄마. 응, 깼어? 지금 몇 시예요? 6시야. 지은은 천장을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네.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한테 말해줘. 뭐가 힘들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미안해?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결혼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선영은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팔에 남은 자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가락 자국. 누군가 딸을 잡았던 흔적. 선영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미가 준 명함을 찾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딸을 봤습니다. 지은은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딸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봤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선영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딸을 관찰했습니다. 지은은 퇴원 후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도연은 며칠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딸이 이 집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선영이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로만 대답했습니다. 휴대폰도 자주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화면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은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이 씻는 동안 선영은 거실 소파에 놓인 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생일이었습니다. 선영은 숫자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그 대화를 눌렀습니다.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했어요? 국은 어떻게 끓이는지 배웠죠? 내일은 집안 정리 좀 해놓으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선영은 화면을 내렸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요즘 애들은 다 이래요? 시어머니 말도 안 듣고 도연이한테 말해야 하나? 선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임신했다고 편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애 낳고 나면 더 힘들어요. 지금 익숙해져야죠. 여자애면 어쩌려고요. 우리 집안은 아들 낳아야 하는데.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는 더 있었습니다. 친정 가면 안 된다고 했죠. 왜 허락도 안 받고 갔어요? 말 안 들으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병원에서 쓰러진 거 창피한 줄 아세요. 제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이 씻다 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젖어 있었고 수건을 목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지은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딸을 봤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봤어.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말하지 마세요. 왜?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소리야? 저 혼자 참으면 돼요. 그게 편해요.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참으면 안 돼. 이건 내가 참을 문제가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이혼해요?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중요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시댁이 어떤 곳인지. 저 혼자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혼자 안 하면 돼.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어쩔 수 없어요. 병원장이에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영의 품에 기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방법이 없어요. 있어. 선영은 딸을 놓았습니다. 지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를 믿어. 그날 밤 선영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시간도 기록했습니다. 지은의 팔에 남은 자국도 찍었습니다. 딸이 자는 동안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받고 싶은데요. 본인이셔야 가능합니다. 제 딸인데 제가 보호자예요. 그래도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영은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기록 좀 받아야 해. 왜요? 필요해. 지은은 동의서를 썼습니다. 선영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 기록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기록도 있었고 검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서류들을 봤습니다. 탈수, 저혈압, 과로. 진단명은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들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박선영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하세요? 네. 그럼 오늘 퇴근하고 만나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요. 저녁 6시 선영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미가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손을 들었습니다. 영미가 다가왔습니다. 오셨어요? 네. 영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데요? 선영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캡처와 팔의 자국이었습니다. 영미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영미는 사진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본 후 영미는 선영을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이요. 왜요? 효과가 있을까 해서요. 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김정아 원장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어요. 병원도 크고 사람들도 많아요. 경찰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부로 가세요. 내부요? 병원 감사팀이나 외부 노무사,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세요. 증거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노무사인데 병원 쪽 일을 많이 해요. 연락처 드릴게요. 영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보냈습니다. 선영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일 봤거든요. 병원에서요. 간호사들한테도 그런 일 많아요. 참고 견디다가 결국 그만두는 경우요. 그렇군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가 뭔가 해보려고 해. 지은은 선영을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대로 둘 수 없어. 너를 지켜야 해. 엄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없어. 이건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싫어요. 뭐가? 싸우는 거요. 저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지는 거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그래도, 지은아, 이건 싸우는 게 아니야. 너를 보호하는 거야. 엄마가 해야 할 일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다음 날 선영은 노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노무사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숙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선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들과 진료 기록,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정미숙은 그것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 본 후 정미숙은 선영을 봤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네. 다른 증거는요?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요. 없습니다. 정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진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병원 감사팀에 제보하는 게 먼저예요. 내부 조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짧으면 한 달, 길면 석 달이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딸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분리하세요. 시댁에서 떨어져 있는 게 안전해요. 지금도 친정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건강 문제라고 하세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끊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병원에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선영은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하신 겁니까? 그래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가족끼리 해결할 일을. 가족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은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선영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팀이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면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영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만 나왔습니다. 선영은 딸에게 말을 걸었지만 지은은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도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그게 더 불안했습니다. 침묵은 항상 폭풍 전 고요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병원 감사팀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선영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네. 메시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본인이 직접 받은 건가요? 아니요. 제 딸이 받은 겁니다. 본인 동의는 받으셨나요? 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김정아 원장과 직접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부인하셨습니다. 며느리를 교육한 것일 뿐 폭언이나 협박은 아니라고요. 선영은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병원 내 징계까지입니다. 형사처벌이나 민사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해요.
징계요?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장이 직원 가족에게 한 행동이니까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원장인데요. 그래도 기록은 남습니다. 재발 방지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이게 딸을 지키는 방법일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어땠어요? 조사는 끝났어. 징계가 나올 거야.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지은아, 네. 이제 결정해야 해. 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생각해봐. 엄마는 내가 결정하는 걸 따를게. 그날 밤 지은은 선영의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응, 저 이혼하고 싶어요. 선영은 딸을 봤습니다. 지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해? 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선영은 정미숙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미숙은 선영을 맞이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죠? 네. 딸이 결정했습니다. 임신 중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더 빨리 해야 합니다. 정미숙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동의 안 하면 재판 이혼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협의면 한 달, 재판이면 6개월에서 1년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지은이가 만나기 싫대요. 어머님, 저희 이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은이는 이유가 있대요. 어머니 때문입니까? 그건 해결됐습니다. 징계도 받으셨고 사과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선영은 도연을 봤습니다. 그게 사과입니까? 징계받았으니 끝이라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지은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어머니가 딸을 괴롭힐 때 가만히 있던 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면 안 됩니까?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은이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지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아, 갔어.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괜찮아? 네. 제 결정이에요. 선영은 딸을 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협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은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었습니다. 선영은 딸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여자아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은 초음파 화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잘하고 있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날 선영은 지은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세요? 네. 건강한 여자아기 태어났습니다.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모는요? 괜찮습니다. 곧 나오실 거예요. 잠시 후 지은이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아기가 안겨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쁘지? 그럼. 선영은 손녀를 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그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재웠습니다. 선영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 지켜줘서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저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넌 충분히 강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서 살면 돼. 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돌봤고 선영은 딸을 도왔습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아 측에서도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육권은 지은에게 주어졌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책정되었습니다. 선영은 법원을 나서며 딸을 봤습니다. 끝났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은아. 네. 너 강해. 지은은 웃었습니다. 엄마 닮아서요. 선영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안에서는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존엄이라는 것을, 부모란 늦게라도 일어서 주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망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낸 후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선영은 손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선영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할머니도 있어. 아기는 꿈을 꾸는지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은 방을 나와 지은에게 갔습니다. 잠들었어? 응. 너도 자. 엄마는요? 엄마도 잘게. 지은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선영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지은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 아이는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였으니까.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직장에서였습니다. 복직할 생각 있으세요? 지은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하고 있잖아.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가. 서두를 필요 없어. 네. 그날 오후 선영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선영은 알았습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일어서는 것의 무게를, 그리고 지킨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선영은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